안녕하세요. ISMS P윈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실패하는 이에게 드리는 충심 어린 조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패하시는 분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상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험에 자주 불합격하시거나 회사에서 승진이 잘 안 된다거나 그리고 이직이 잘 안 된다거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인생에서의 성공 그리고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찮았던 내가 이렇게 저는 2014년까지는 그냥 회사에서 일만 하고 가정을 충실히 하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공공사업이 참여가 제한돼서 갑작스럽게 팀들이 합쳐지고 잉여 인력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남들보다 뭐 잘한다고 볼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시가 있었죠. 그렇다고 제가 뭐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직장에서 뭐 평가를 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뭐 장기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저는 처음으로 공부를 첫 도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는 뭐 잘 된 것들입니다. 자격증 원샷 원키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PMP를 제가 2015년도에 도전할 때만 해도 저는 같은 스터디에서 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PMP, C사, ISMSP, 정보보안기사, PA, 기술사, CPPG, ISRM 다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되게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고, 꼭 합격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손으로도 쓰고, 녹음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공부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세 개를 다 3년에 했고, CPPG랑 ISRM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렵지 않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CPPG, ISMSP, ISRM, 뭐 정보보안 리더의 업무 노하우, 모의고사 등등의 서적을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학사에서 박사를 수료를 했고요. 제가 이제 졸업을 못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강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졸업도 할 예정이고요. 저도 자격증이나 이런 강의를 수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강사로 전국의 주요 공공기관, 뭐 경기도 화성시, 뭐 대구시, 뭐 기타, 뭐 권익이라던가 기상청이라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적도 있고요. 그 유명 뭐 교육기관, 뭐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반인에서 지금은 뭐 카페나 유튜버 그리고 뭐 SNS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에서 CISO, CPO, 임원까지 불과 37세에서 지금 뭐 45세, 8년 동안의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잡은 작은 성공 체험, 제 첫 성공 체험은 PMP였어요. 여기서부터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공 체험을 제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좀 손쉽게 성공하는 특효약이 있지 않을까? 다들 궁금해 하시죠? 근데 결론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가지고 뭐 어떤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운이 좋게 어떤 뭐 자리에 채용이 됐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는 진짜 많은 고통과 인내, 그런 노력이 있던 겁니다. 절대로 손쉽게 한 방에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필요한 거죠. 생리적인 거, 그리고 안전,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좀 신체적인 생존, 의식주,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치안, 그러면 그 다음엔 정신적인 생존이죠. 정신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자아 실현,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어떤 본인의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본인의 이제 원추로 가는 거죠. 난 이게 필요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기여를 하고 싶어. 대부분 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강약, 약강이에요.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고 이게 멋있어 보이진 않죠. 우리가 뭐 안방 여포, 뭐 약한 사람들한테 뭐 호통치고 어떤 뭐 운전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보다는 강한 자한테는 좀 당당히 하고, 물론 이제 강한 자한테 뭐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강한 자에게 존경을 하지만, 당당히 자기 할 말을 하고, 약한 자에게, 공감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강약 약강의 사람들은 이거죠. 힘의 논리, 악육강식, 자연의 세계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윗사람이 뭐 틀린 말을 해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고, 또 약한 사람한테는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권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 권력지향적이에요. 특히 강약 약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좀 감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자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되고 이제 자만, 오만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정당화,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만 봐도 무오류잖아요. 무오류. 오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잘못된 데에서는 뭐 간부들을 뭐 숙청하기도 하고 그렇죠. 불안감과 열등감이 있죠. 항상 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나 쫓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과 열등감이 있어요. 타인 인격 경계의 부재, 타인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조금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서 강강약약으로 강자보다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상관보다는 후배들의 편을 들고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것보다 과업지향적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고요. 공감 능력을 키워서 이제 높은 EQ가 있어야 되겠죠. 공감 능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맞장구를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다 공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너무 좀 말이 안 되고 선을 넘는 그런 것까지 다 공감하기는 어렵죠. 전략적으로 무시할 땐 무시하고 또 공감할 땐 공감하고 진정성을 보고 행동해야죠. 그리고 어떤 문제 발생에서의 책임감.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이건
결과에 순응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자기 성찰해야죠.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그 불안감과 열등감 대신에 자신감과 겸손함. 나 이게 아니라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거죠.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옛날에 뭘 했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하는 거죠. 어, 물론 이제 본인의 잘하는 점을 어필하고 그런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으로 좀 바뀌는 게 체급을 높이고 더 높은 더 많은 기회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강약 약강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쟁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를 뭐 견제하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데 강강약약의 사람들은 자리를 그냥 추대를 해요. 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리에 앉는 거고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유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또 인격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 오늘 할 일이 특별하게 없어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내년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경력 개발, 자기 개발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뭐 이런 제가 영상을 뭐 찍는다 해도 관심이 없죠. 자격증 취득 로드맵, 연봉 상승 로드맵, 노후 로드맵이 없다. 관심이 없는데 누가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격증, 학위, 승진, 이직, 창업을 하기 위한 중간에 액션 플랜이 없다. 중간에 과정,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수립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수립하려면 어느 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죠. 매일 조금씩 전진하지 않더라도 전혀 조급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특별한 사람들의 성과일 뿐 나와는 무관하다. 본인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본인도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죠. 회사의 인사제도에 매몰되어 한 10년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 정년이 뭐 60인데 뭐 그때까지는 괜찮겠지. 뭐 조금 안 좋다고 해도 뭐 10년은 괜찮겠지. 그러니까 회사의 이런 틀에서 어, 빠져나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심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이야, 대기업이야, 공공기관이야. 그래. 그러면은 뭐 괜찮지. 노후에 뭐 연금 타고. 그냥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노후 준비는 은퇴 직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30대, 뭐 20대 하면 좋은데 꼭 50대 하는 분, 40대 후반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미리 해놔야 되는데 이분들은 회사에서 예전에 뭐 큰 자리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오히려 그런 자리를 안 하고 이렇게 경력 개발 준비를 했던 분은 나중에 역전이 돼요. 자격증도 있고, 뭐 학위도 있고, 어떤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던 70이 되건 일자리가 있는데, 은퇴까지 조금 그런 노력을 덜 했던 분들은 이제 나중에 더 어려워지죠.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두뇌 회전도 떨어지고, 만약에 자격증을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기회는 줄어듭니다. 나는 돈보다 행복이 우선, 워라밸, 여행, 취미는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빨리, 빨리 달성을 하고, 뭐, 돈과 명예가 생기면은 이 여행, 취미, 뭐,
뭐 골프, 뭐 낚시, 뭐 등등 다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좋은 장비로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할 수가 있다. 꼭 뭐 미리부터 뭐 20대부터 한다, 30대부터 한다.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중요도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안정적인 직장에서 뭐 가족과 그리고 이제 본인 취미 하는 것을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가능하면 그런 거 할 노력을 이런 경력 개발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분들은 인생은 한 방이다. 이거는 정말 아까도 특효약이 없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방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도박이죠. 결과가 순식간에 금방 나오죠. 엄청나게 빠르게 뭐 10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묻고 더블로 가. 대인배라면 대박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는 항상 사실 필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력 개발에서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어, 금전적인 걸로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것은 잘못됐죠. 카운터 펀치로 일발 역전이 가능하다. 이것도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이런 건 없어요. 탑을 밑에서부터 한 층 쌓아가는 겁니다. 도박처럼 결과가 금방 나와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인스턴트식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천천히 쌓아가야 합니다. 유튜브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어떤 뭐 피카라나 올인해서 대박난 사람을 기억한다.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근로소득으로는 어렵고 불로소득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메인이 근로소득이 돼야 돼요, 메인이. 근로소득은 확실하잖아요. 언제나 들어오는 거고, 불로소득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가 않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기가 쉽다. 본인의 재주를 키우기보다 본인이 산 로또 1등을 노린다. 이거 얼마나 좀 한심해요. 물론 로또를 살 수도 있죠. 재미삼아 살 수 있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많이 사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세상을 yes or no, 동맹 아니면 적, 흑백 논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2차원이 아니에요. 다차원이에요.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고 거의 뭐 한 100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와 뭐 정치 성향이나 뭐 종교가 다르더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공한 인생은 돈의 양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뭐 100억, 1000억. 저도 돈을 좀 벌어봤지만 돈이 있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과 행복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소심하게 번트보다는 홈런을 노린 헛스윙이 낫다. 이런 거보다 단계적으로 좀 만들어 가는 게 알고 보면 그게 홈런이고 한방이고 원샷 원킬 시험 합격이고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강하다고 믿는다. 여기 이제 고양이가 사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이 제가 볼 땐 준재 같은데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저는 이제 많은 시험을 합격을 했지만 항상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자주 합격을 못하고 그런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해요.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도 쓰고 백지에 시험도 보고 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눈으로만 봐도 뭐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조금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 사자가 봐도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양이가 봐도 뭐
고양이보다 더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조금 낮게 봐야 되는데 조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은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라 똑똑하다고 믿는다. 섬세하고 예민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론 둔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어떤 데는 뭐 깜깜한데 독서실에서 해야 된다. 그런 사람보다 카페에서 음악 틀고 남들 떠드는데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창의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사실 실패하고 싶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중요한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쓸데없이 이기고 싶은 마음과 고집이 세다. 중요한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과.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지 하기 싫은 거 절대 안 한다.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이죠. 어린아이 같은 생각. 조금 하기 싫은 거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불편한 것도 기꺼이, 어, 이겨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시험 합격률이 10%면 본인이 능히 통과한다고 믿는다. 본인이 그 시험 합격률이 10%면 10명 중에 한 명이고, 5%면 20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들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도 안 하는데, 이제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이제 좋지가 않죠. 물론 이제 어떤 시험이든지 합격을 생각해야 돼요. 뭐, 올림픽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본인이, 한 명부터 100명 사이에 한 70등이어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면 또 5% 안에 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뭐 기술사 합격할 때도 저는 공부 뭐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것도 한 4개월 쉬고 4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한 6개월 쉬다가 마지막에 2개월 6개월이 붙어 있지도 않았어요. 2개월 하고 저는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뭐 1부터 100등 중에 한 95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또 결과가 나기도 합니다. 모든 시험은 이번에 합격한다고 생각해야지 다음에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론을 여러 번 보고 중요한 걸 암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콘텐츠가 좋더라도 소화를 못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봐야 되고 줏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지지 않고 뭐 응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 골프에서도 뭐 똑딱이부터 뭐 골프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L2L 그런 기본 스윙부터 해야 되는데 뭐 벌써 뭐 날아다니는 것처럼 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 공부가 부족해 합격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항상 합격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공부량에 만족한다. 만족하는 순간,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험은 붙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저도 이제 많은 공부를 해서 기술사도 합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CPPG나 이런 시험들은 뭐 제가 CPPG를 10번인가 11번인가 시험을 봤으니까 충분히 합격을 생각할 수가 있죠.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준에 안 올라온 사람이 지금 초심자가 본인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강의 예를 들어서 처음 보면서 1.5배속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해. 저는 예전에 1배속으로 두 번을 봤어요. 첫 번째 볼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내가 처음에 한 30%밖에 몰랐구나. 두 번째 보니까 한 70% 정도 알겠구나. 그게 이제 느껴졌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객관화인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1.5배속으로 보면서 90% 안다고 생각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강사는 기본적으로 틀린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를 할 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방식으로는 어렵다. 매우 수동적이다.
내가 스스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목표를 찾지 않아요. 뭐 남들이 막 추천을 하면은 그때 볼까? 내가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 나는 책을 샀다. 책 산 것만 해도 나는 갑이야. 고객이야. 나는 강의를 들었다.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으로는 더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그 강약 약강, 그 사고방식에 있는 거죠. 그 외 강사로부터 배울 것은 없다. 아, 이 강사가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 사람한테 또 배울 건 없나?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찾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돈 냈어. 나는 고객이야.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본 자신한테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남이 그려줘야 된다. 이제 스푼 피딩 하는 거죠.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 강의가 어떻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뭐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도 하고, 뭐 단거나 노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더 지식이 단단해지는 거죠. 비전공자라 책이 안 좋아서, 강의가 안 좋아서, 시험이 어려워서, 업무가 바빠서, 몸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항상 그 남 탓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항상 뭐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 있죠. 뭐 지각을 할 때도 뭐 버스가 늦어서 뭐 뭐가 또 사고가 나고 뭐 타이어에 뭐 바람이 빠지고 뭐 기타 등등.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런 이유를 대지 않거든요. 있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대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잘 하는 것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이제 되기 쉬운 거죠. 굉장히 이제 쓴소리죠. 자기 자신의 본인 평가에는 매우 둔감하고 본인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다. 이런 사람의 특성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거죠. 참고로 저는 제가 내리는 제 평가에 오히려 더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어, 칭찬이나 이런 거에 딱히 그렇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기준, 벽이 더 단단해야 돼요. 미천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이게 현대 기업이죠. 처음에 정몽준이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정비했죠. 그 전에 이제 쌀가게 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아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자동차 만드는데 공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만들어 볼까? 이 건설업인데 건설 이거 배 안에서 하는 건설 이거 조선 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배 만들었으면 해운도 할 수 있고 해운하면 유조선도 있는데 우리 정유도 해볼까? 정유하면 주유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기차도 만들어 볼까? 우리 자동차도 했으니까. 그럼 로봇도 해볼까? 이렇게 미천이 계속 활용이 되죠. 자동차 정비하다가 배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 수 있죠. 일단 이게 중요해요. 당면한 자동차 정비 자체에 집중을 해야죠. 정비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로봇 만들 생각을 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지금 이 정비하는 거, 뭐 정비 전 잘 모르지만 이 정비의 기본적인 거, 이 뭐 오일류나 뭐 차축이나 뭐 브레이크나 뭐 엔진이나 이쪽을 그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눈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하나도 못하는 거죠. 결국에 10개를 알려줘도 한 개도 제대로 못해. 일단은 뭘 하더라도 나 지금은 내가 배우는 마음이다. 내가 뭐 대접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막 그런 장밋빛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 열심히 반복하고 지금 공부하고 그런 마인드로 해야죠. 개념과 원리를 모르니까 당연히 응용력,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만 깊이 파라는 거죠, 지금.
무슨, 뭐, 이 자격증도 하는데, 뭐, 기술사도 하고, 뭐, ISMSP도 하고, 뭐, CPPG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염두에 두지만, 하나만 바로 앞에 있는 거를 해야 된다.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라는 거죠. 하나도 합격 못 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넘어가면서 기존 자격증도 다 합격을 못해서 또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미천을 잘 활용하면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오다 노부나가도 아주 작은 부대를 그 조총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큰 부대들을 다 무찔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예전에 그 300이란 영화에서도 300명이 몇 천만 몇만 명을 이겼잖아요. 우리나라 그 예전에 전쟁에서도 임진왜란에서도 일본의 그 군대들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학살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잘 단련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미천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공부, 일, 모든 것은 스스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리 강의 콘텐츠를 잘 해주고, 아무리 회사에서 뭐 교육 콘텐츠, 어떤 시스템을 하더라도 본인이 하지 않고, 아, 여기서 있는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지. 교육 수료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수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부단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또 다시 테스트해보고 이 과정을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떤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할 때 최소한 5번, 한 10번 이상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리기 전에 어떤 뭐 형광펜이나 요약 노트가 만들어져 있어야죠. 물고기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물고기, 바구니에 있는 아이가 있고 물고기를 잡는 아이가 있죠. 이론도 이해 못하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에요.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40점, 50점 나오는 거. 그리고 문제만 많이 풀어야 하므로 또 새로운 문제가 필요해. 또 쓸데없는 어떤 책을 사. 본 시험 합격보다, 나 문제 풀었는데, 이번에, 10개 중에 2개 틀렸네. 이런 결과에 연연을 해요.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고 단지 그냥 운에 기대하는 거예요. 잘 찍으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몇 번, 뭐 1, 2, 3, 4, 5 중에 몇 번 답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뉘앙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맞고 틀린 것을 스스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60점 합격이면 뭐 60점 목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 플러스 20%가 더 되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만 하면 지식은 이제 안녕이다. 이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미천을 활용을 못하는 거죠. 제가 기술사를 처음에 4개월 공부하고 6개월 쉬었댔죠. 그리고 또 2개월 했지만 저는 뭐 CPPG가 아니라 PMP, C사, 뭐 ISMSP, 정보보안기사, PR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니까 이 미천들이 고스란히 활용이 돼서 기술사 필기 실기를 2개월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합격만 하면 이제 지식은 안녕이다. 이 방식으로 하면 하나 할 때마다 1년, 기술사 같은 경우는 뭐 5년은 해야 되겠죠. 해도 뭐 할까 말까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 이거를 이렇게 응용하면 될까? 저렇게 응용하면 될까? 그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구조를 알 수 있는 목차를 보지 않는다. 그냥 물고기, 그러니까 나무도 아니라 이파리만 보는 거예요. 숲을 보고 숲이 아니라 전체 뭐 지형 전체 또 나라 전체 이런 거 비행기에서 보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했어. 나 노트 뭐 정리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암기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게 필요하죠. 책보다는 유튜브보다는 틱톡 빠른 것이 좋다. 가장 느리게 공부하는 게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고 그렇게 쌓아가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저처럼 원샷 원킬한 것처럼 이렇게 쉽게 더 빠르게 하다 보면 가장 느리게 가는 길이죠.
백지 정리 셀프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백지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어떤 토픽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이 날 듯 안 날 듯 그래요. 어떤 것들은 엉터리 내용을 써요. 어떤 것들은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제 내용을 확인을 해요. 이랬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어렵나요? 사실 CPPG나 뭐 ISMSP나 뭐 전공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CPPG 같은 경우는 문과 과목이에요. 정책 관련된 거, 법 관련된 거. 뭐 IT 문제 뭐 조금 뭐 두세 문제 나오는 거 가지고 난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것도 법이 나오면 난 법을 안 다뤄봐서 다 핑계죠. 본인이 정리한 것도 없고 정리한 거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귀가 얇은 거예요. 어려운 공부에 스스로 성공한 경험이 없다. 고수가 알려준 것을 듣지 않고 하수가 던진 것을 들어요. 저도 이제 CBPG 제가 시험을 11번인가 10번인가 보고 지금 강의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그런데 제가 회사의 직원한테 똑같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CPPF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 모의고사가 아니라 시중에 나온 문제, 1000문제짜리 책을 사겠다. 그거 듣고 정말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해서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을 하고 계속 효율화한 그런 강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귀가 팔랑팔랑. 어디 단톡방에서 누가 뭐라더라. 뭐 이런 것만 이제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그냥 가격이에요. 참 이게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 A 강의, B 강의, 뭐 C 강의, D 강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가격으로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가 어느 정도 시험을 보고 어느 정도 강의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합격률이 나온다. 이거에 따라서 이 가치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어디는 얼마 돌아. 저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랑 더 이야기할 게 없겠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뭐 그거는 뭐 개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답이 안 나와요. 기준이 없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갈대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판단한 거를 이렇게 선회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판단하는 근거. 근데 누가 좋다니까 바로 그냥 또 여기를 봤다가 또 여기를 봤다가 에너지를 전혀 집중하지 않고 분산이 되는 거죠. 하나의 방법을 맹목적으로 믿고 성과를 내본 적이 없다. 고수가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맹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믿는 게 필요하죠. 물론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죠. 뭐 다른 뭐 학원에서 뭐 새로 강의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콘텐츠 솔직히 좀 별로겠죠. 저는 지금 시험을 열 번 이상 보고 계속 이것만 해오고 있는데 선택은 잘해야 되겠지만 어디 강의라도 뭐 독학이라도 그 방법이 최선이다 하고 믿었을 때 최고의 효율 결과가 나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는 시간이 더 길다. 이제 이 팔랑길에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 보면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늘리는 거죠. 불안하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마지막에 남 탓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뭐 책이 안 좋았어. 강의가 안 좋았어. 뭐가 안 좋았어. 참고로 저는 뭐 독학도 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뭐 듣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딱히 뭐 그렇게 뭐 만족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뭐 결과가 뭐 좋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포기한다. 뭐 포기하면 편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됐습니다. 근데 남들이 하는 것도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빼는 거, 고효율, 질은 힘을 주는 거, 비효율, 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른다. 양질 전환의 법칙이죠. 그래서 오재미가 운동회 할 때 한 5천 번 정도를 때려야지 이게 갈라지잖아요. 한 번에 갈라지지 않죠. 무수한 이런 양이 일어나야지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나무 같은 거 우후죽순도 뭐 한 일주일 만에 뭐 한 10m도 자라고 뭐 20m 자라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순이 5년 동안 계속 영양분을 있으면서 에너지를 모아야지 한 번에 자라잖아요.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나 효율적으로 할래. 그런 특효약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비효율적으로 어떤 거는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고 다시 예전 방법으로 해보고 그런 좀 비효율, 양을 좀 늘려가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과정을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자체만 봐. 이번에 나 60점 나왔어. 다음에 70점 볼래. 그게 아니라 이번에 60점 나오면 맞은 것도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틀린 것도 자세히 보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확실한 기대에 똑같은 거 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죠. 나를 위한 수련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련을 한다. 나 공부 많이 했어. 뭐 가족한테나 지인한테나 뭐 강사한테나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한 수련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에 어려운 것에 도전하기보다 쉬운 것, 더 쉬운 것을 찾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먹혀. 그러니까 나 조금 더 쉬운 거 할래. 계속 물러나는 거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한번 또 붙어보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처음에는 자기를 과신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비하하게 된다.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점점 비하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포기하고 다시 무의도식하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온다. 하루가 똑같고, 그냥 나는 편하게 살래. 이런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순간 이런 이제 경력 개발이나 이런 데 또 관심을 끊겠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36세의 저처럼 6세까지 저처럼 이제 점점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무시당하고 시간을 낭비한다.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여기 딱 독서실에 딱 앉아가지고 책 피고 여기 스탠드 딱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할 수 있고 지하철 탈 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했으니 쉬어야 하고 피곤하니 쉬어야 하고 지루하니 쉬어야 하고 좋은 점수 나왔으니 쉬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만족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타자들은 그러거든요. 이제 박용택 선수가 LG 트윈스에 뭐 3할 정도 통산 타율이 있는데 5타수 4안타를 치면 왜 1안타를 나 못 쳤냐? 5타수 5안타 쳐야 되는데 5타수 4안타만 해도 뭐 엄청난 거죠.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3할을 치고 레전드 선수로 남는 거지. 그래 나 5타수 1안타 쳤어. 오늘 안타 하나 쳤어. 됐어. 그게 아니라 왜 4번은 못 쳤나? 분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본인의 전체 공부 시간을 과대 계산한다. 나 3시간 했어. 뭐 이것저것 생각한 것까지 하면 5시간 했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12시간을 해봤는데 효율이 한 3시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3시간을 쉬지도 않고 공부를 했는데 3시간을 초집중해서 3시간 공부한 걸로 바꿨거든요. 이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양을 무조건 늘렸는데 근데 이런 과정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질적인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양을 늘리는 건 필요해요. 처음에 힘을 잔뜩 주고 무엇이든지 하다가 밤도 새고 뭣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힘을 빼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죠, 항상. 카톡 확인이나 비트코인 거래나 친구 모임, 휴대폰 게임은 그냥 디폴트로 하는 거예요. 발전이 있겠어요? 다 닫아버리고 두문불출해야죠. 자기 일도 못하면서 정치에 관심 갖는다. 나는 뭐 빨간당, 파란당, 오렌지당 그런 거 지금 뭐 물론 이제 정치 오늘 뭐 선거 날이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거보다 자기 일 일단 생존하고
경력 개발하고 노후 대비하고 거기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더 위로 올라가기에 시간이 부족함을 깨닫고 급한 마음이 없다. 지금 본인의 수명은 계속 줄어요. 본인의 기회는 더 빨리 줄어요. 그러면 빨리 기회를 잡아서 올라가야죠. 3군에서 2군으로, 2군에서 1군으로, 1군에서 마이너리그로,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계속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점점.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신분 상승한 고소득자가 없어요. 항상 본인 같은 사람, 본인보다 밑에 있는 사람, 선배라도 뭐 특별한 미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자극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죠. 진심으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쓴소리를 마련했어요. 주변에 옳은 방법,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듣고 버린다. 아,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갔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 거를 빨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그냥 버리는 거죠. 한 번의 만남은 한 번일 뿐, 다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지. 이 사람과 인연을, 소중히 해서 다음에 어떤 또 기회가 올 거야. 어떤 진정성 있게 어떤 조언을 구할 거야. 그런 게 없는 거죠. 직장 생활은 실력이 아니라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저는 많은 컨설턴트를 할 때 많은 직장에서 고객한테 이런 입사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백을 사용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회를 어, 받았어요. 그게 실력이죠, 실력. 누가 같이 뭐 친하고 같이 뭐 술 멤버, 뭐 당구 멤버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자기 실력이 늘리면 이 회사가 아니면 다른 회사, 이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 계속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실력을 늘리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기회는 스스로 잡는 것이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힘써서 백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채용이나 뭐나 이런 게 힘들죠. 그리고 더군다나 누구를 추천을 했으면 추천한 사람도 책임이 따라가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하기가 어렵죠. 결국에는 이제 뭐 면접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쟁취해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깨닫고 생각해 보고 이것들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는 비상하자. 올라가자. 제가 임재범의 노래 비상 노래를 참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데 10가지를 마련해 봤습니다. 본인의 수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를 하자. 조금 더 언더 에스티메이트. 좀 낮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똑똑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본인의 경력 개발, 노후 목표를 세우자. 어, 이런 목표가 없으면은 뭐 그날이 그날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변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그에게서 배우자. 벤치마킹을 해야죠. 본인이 아주 개척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일단 성공하는 것보다 생존하는 것을 배우자.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당면한 과제 하나에 집중하자. 가장 느린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가자. 이제 공부에 이제 통하는 방법이고 뭐 다른 취미나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본기에 충실하고 반복하는 거죠. 시야를 넓혀 응용력,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을 잘했던 사람이 뭐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실제로 바둑 잘하는 사람도 머리 좋죠. 바둑을 잘했던 사람들이 또 뭐 다른 뭐 취미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 비슷비슷해요. 어느 정도 조금 경제에 오르면 다 내용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수명과 기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줄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활용하자. 빨리 가능하면 점프업 해야 되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씩 일탈을 하더라도 다시 정상 궤도로 복원하자.
복원력 요즘에 많이 있지만 누구든지 항상 이렇게 궤도로 갈 수는 없어요. 옆으로 가다가도 다시 복구, 다시 옆으로 가다가도 복구, 역주행하더라도 다시 복구.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 한 번의 기회를 소중히 하고 놓치지 말자. 뭐 원샷 원킬 시험 합격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본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소중히 기회를 활용하자. 소심하게 수성보다는 거침없이 궁성으로 가자. 아, 지금 뭐를 아끼고 뭐를 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더 본인이 높은 꿈을 이루는데 이 궁성으로 가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가족들이랑 식사를 할 때 뭐 뭐 걸음을 10,000보를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5천 원을 준다나 뭐 그런 거 앱을 얘기를 하길래 저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페이 이런 데서 뭐 뭘 달면은 뭐더라? 리뷰를 달면은 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이런 거 할 시간에 저는 오히려 더 생산적인 것을 하지 이런 이제 수성 같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해서 더 높은 기회를 찾겠다. 나중에 뭐 40대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뭐 이런 거 뭐 아끼고 뭐 하고 그게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실패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충심 어린 조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느낌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